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기혼 여성입니다. 2살 난 예쁜 딸아이를 키우며 행복한 하루를 보내는 중에 우연히 썰TV 사연을 접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우리 시댁의 사고뭉치 신우가 생각났습니다. 남편 누나로 제게는 형님인데 생각하는 수준이 저보다 어려요. 시댁에서 골칫거리였고 저를 만만하게 보다 시어머니께 된통 혼난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그럼 제 이야기 시작할게요. 저랑 남편은 직장에서 만나 결혼했습니다. 남편 위로는 3살 차이 나는 누나가 한 명 있었어요. 신우는 결혼해서 시댁과 가까운 거리에 신혼집을 얻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시댁에 어느 정도 거리가 있었지만 가끔 같이 식사하러 모일 때면 신우를 자주 보곤 했어요. 신우는 툭하면 시댁에서 이것저것 챙겨가기 바빴습니다. 딸은 예쁜 도둑이라던데 신우는 예쁜 도둑 같지 않았고 그냥 염치 없는 도둑이었어요. 엄마, 반찬 이게 다야? 그래. 왜? 저번에 가져갔잖아. 그건 벌써 다 먹었지. 아니, 그걸 그새? 엄마는 그이랑 애들 먹성 좋은 거 알면서 우리 엄마 손맛이 좋아서 그런가? 다들 잘 먹더라고. 그러니까 반찬 좀 여유 있게 해놔. 네가 하면 될 걸 왜 툭하면 나한테 하래? 엄마 힘든 거 생각 안 하니? 남도 아니고 딸이 해달라는데 그것도 못 해줘? 그리고 내가 하는 거랑 엄마랑 하는 게 같아? 손맛부터 차이가 나는데? 이거 뭐야? 이거 불고기 재워놓은 거네? 나 이거 가져가도 되지? 아유, 아서! 이건 작은 애 줄 거야. 얘, 세아가! 집에 갈 때 냉장고에서 불고기 재워놓은 거 꼭 가져가라. 저번에 보니까 세아기 너 불고기 잘 먹더라. 생각난 김에 넉넉히 했으니까 집에 가서 밥이랑 먹어. 네, 어머니. 감사해요. 엄마, 나는 왜 올케만 주고 난 안 줘? 너는 툭하면 이것저것 많이 챙겨가잖아. 저번에 불고기 재워놓은 거 다 챙겨가 놓고는. 그래도 이건 아니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는 거 차별이야. 먹는 거를 진짜 서운하게. 올케, 저 불고기 꼭 가져가야겠어? 그러지 말고 나 줘. 우리 애들 먹이게. 안 그래도 반찬 없어서 투정하는데 잘 됐네. 엄마가 한 불고기 애들 잘 먹으니까 이거 먹으면 되겠다. 가져가기는 뭘 가져가? 너 작은 애 거 손대기만 해. 아주 영영 국물도 없을 줄 알아? 새아기 주려고 특별히 만든 건데 홀랑 가져가려고 들어? 우리 시어머니는 음식 솜씨가 참 좋으세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본인이 한 음식을 자주 나누곤 했습니다. 저는 주시면 주시는 대로 감사히 받아 먹었어요. 거기다 시어머니는 저를 끔찍하게 아껴주셨습니다. 누가 보면 제가 친딸이고 신우가 며느리인 줄 알 정도로요. 항상 우리 새아가 하시면서 뭐라도 하나 더 챙겨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렇다 보니 신우 눈에는 제가 썩 마음에 안 들었겠죠. 한 번은 어디서 여행 바람이 불었는지 제게 여행을 보내달라는 겁니다. 제주도로 여행이요? 우리 부모님이랑 나랑 같이 제주도로 여행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올케 생각은 어때? 저야 뭐, 어머님 아버님께서 여행 가고 싶으시대요? 저한테는 그런 말씀 없으셨는데. 아이, 당연히 못하지. 며느리한테 대놓고 여행 보내달라고 하실 분들은 아니잖아. 가고는 싶은데 보내달라고 하면 미안하니까 나한테 슬쩍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동서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곧 있으면 부모님 결혼 기념일이니까 의미 있게 올케가 여행 보내드려. 좋아하시겠다. 아, 그래요? 그럼 남편이랑 상의해서 여행 일정 잡아볼게요. 아니야, 됐어. 여행은 내가 모시고 갈게. 올케는 돈만 보태. 형님 혼자요? 괜찮으시겠어요? 물론 힘들게 하겠지. 아무리 우리 부모님이라고 해도 보통 연세가 아니잖아? 일일이 이것저것 챙기려면 바쁠 거야. 그래도 어쩌겠어? 내 부모님인데. 올케가 챙기는 것도 좋지만 내가 챙겨드리는 게 훨씬 편하실 거야.
아무렴 딸인데. 올케는 두둑하게 여행비만 보태줘. 옆에서 챙기면서 여행 가이드는 내가 할 테니까. 그럼 형님이랑 저희랑 반반해서 시부모님 여행 준비하면 되겠네요. 어머, 올케. 돈은 올케네가 마련해야지. 우리가 무슨 돈이 있어. 남편 혼자 외벌이해서 우리 식구 겨우 먹고 사는데 그럴 돈이 어디 있겠어? 아직 애 없는 올케네가 부담하는 게 낫지. 우린 몸으로 때울게. 올케가 저번에 그랬잖아. 회사가 많이 바빠서 연차 내는 거 눈치 보인다고. 괜히 눈치 보면서 연차 낼 게 뭐 있어? 돈만 내. 나머지는 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럼 난 그렇게 알고 여행 준비한다. 어디서 여행 바람이 불었는지 시부모님 결혼 기념일이라며 제주도 여행을 보내드리자는 형님. 그러면서 제게 돈만 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형님 말처럼 회사에 연차 내는 게 쉽지 않았어요. 여간 눈치였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돈만 내라니 뭔가 찜찜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시부모님 여행 이야기를 꺼내며 형님 이야기를 얹었어요. 곧 있으면 어머님 아버님 결혼기념일이라며? 기념으로 제주도 여행 보내드리자고 하네, 형님이. 그러면서 우리 보고 여행비 다 내래. 형님네는 직접 여행 가이드 하면서 몸으로 때우겠다고. 그래? 부모님 결혼기념일이 이맘때였나? 엄마가 제주도 여행 가고 싶다고 하셨대? 응, 형님께 가고 싶다고 슬쩍 이야기하셨다고 하더라고. 우리한테는 말 꺼내기 조심스러우셨나 봐. 자기 생각은 어때? 여행 참여 안 하고 돈만 보태도 괜찮겠어? 나는 뭐 상관없어. 어차피 나도 회사 일이 바빠서 앞으로 연차 내기 어려울 것 같거든. 자기도 연차 내기 힘들다고 하지 않았어? 그건 그렇지. 그럼 이번 여행은 돈만 내드리자. 다음에는 누나 보고 하라고 하고. 그래, 알겠어. 남편과 상의한 결과 여행비만 보태기로 했습니다. 우리 둘 다 회사 일이 바빠서 연차 낼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부부는 서로 벌이가 좋습니다. 형님네는 돈 없다며 빠듯한 생활을 이어갔지만 우리는 넉넉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시부모님의 여행비를 다 부담해도 어려운 것 없었습니다. 남편은 이번에 우리가 돈을 부담하고 나중에는 형님네가 알아서 하게 하자고 했지만 저는 과연 그럴까 싶었어요. 툭 하면 돈 없다고 시댁에서 이것저것 가져가는 사람인데 퍽이나 부담한다고 할지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 한편으로는 우리 부부가 돈 들어가는 일을 전담할 거로 생각했어요. 그렇게 여행 일정을 구상한 형님은 알아서 티켓 예매한다며 여행비를 달라고 했습니다. 형님, 몇 박 다녀오실 생각이세요? 그래도 모처럼 가는 거니까 한 4박 5일 정도 갈까 하는데? 그럼 예산은 어느 정도 잡으셨어요? 넉넉하게 400만 줘. 네? 400이요? 아니, 그렇게나 많이요? 왜 이래 올게? 새삼스럽게. 돈 400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 그게 뭐라고 놀라서는. 400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 금액이 커서요. 올케 물가 너무 모르는 거 아니야? 제주도로 무슨 마실 나가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그만큼 들지. 항공비에 렌트비, 숙박비. 그리고 가서 그냥 손가락만 빨고 있어? 구경 다니면서 이것저것 먹고 놀려면 그게 다 돈이야. 이왕 가는 거 좋은 곳에서 자고 맛있는 거 먹으면 좋잖아. 우리 엄마 아빠 엄청나게 좋아하실걸? 우리 부모님이 며느리는 참 잘 얻으셨지. 이렇게 통 크게 제주도 여행 보내주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 그래? 분명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니실 거야. 그리고 쓰다가 모자라서 올케한테 다시 연락하기도 그렇잖아. 그냥 넉넉히 여유 있게 준다 생각하고 400만 줘. 남으면 다시 돌려줄 테니까. 뭐 제주도 물가를 어느 정도 알다 보니 돈이 꽤 들 거로 생각했지만 400만 원을 달라고 할 줄은 몰랐습니다. 아무래도 형님네 식구들까지 같이 가는 거라 돈이 더 드는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형님에게 들은 액수를 남편에게 이야기하고 형님 계좌로 4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그리고 입금했다는 소식을 전화로 알렸죠. 그러면서 제 지인이 제주도에서 운영하는 펜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형님, 방금 계좌로 400만 원 입금했어요. 알겠어, 확인해 볼게. 참, 제가 아는 지인이 제주도에서 펜션을 운영하는데 거기 묵으시는 건 어떠세요? 주변에 바다도 있어서 아이들 놀기도 좋을 것 같아요. 뭐, 펜션? 아유, 됐어. 이미 호텔이고 뭐고 다 예약했는데. 그래요? 아쉽네요. 그 펜션 좋은데. 나름 인기 많아서 늘 예약하기 힘들거든요. 마침 이번에 예약한 손님이 취소해서 독차 하나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아, 글쎄, 이미 예약한 걸 뭐하러 취소해? 아무리 인기 있는 펜션이라고 해도 호텔보다 좋겠어? 그래요? 어머님 펜션 싫어하세요? 아니, 뭐, 아무래도 호텔이 더 나으니까. 그럼 제가 한번 연락해 볼게요. 호텔이 나은지 펜션이 나은지. 안 그래도 곧 여행 가시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한 통 못 드렸거든요. 잘 다녀오시라고 연락 드릴 겸 한번 여쭤볼게요. 아니야, 됐어. 바쁜데 뭐하러. 그래도 연락 드려야죠. 여행 잘 다녀오시라고. 글쎄, 됐다니까. 엄마 핸드폰 고장나서 수리 맡겼어. 고치려면 시간 조금 걸린다네? 아, 그래요? 그럼 아버님께 연락드릴게요. 우리 엄마랑 아빠 지금 바빠. 여행 갈 생각에 들떠서 오시고 뭐고 준비하느라 정신없어. 아마 전화해도 잘 안 받을 거야. 나도 여러 번 전화했는데 그때마다 잘 안 받더라고. 답답해서 내가 직접 집으로 찾아갔지 뭐. 거기다 요즘은 전화기도 잘 안 들고 막 밖에 나가셔. 올게 바쁠 텐데 괜히 전화 붙잡을 필요 없어. 잘 받지도 않을 텐데. 그냥 내가 잘 전달할게. 그리고 우리 엄마 펜션보다 호텔 더 좋아하시니까 그냥 예정대로 호텔에 묵을게. 신경 써줘서 고마워, 올케? 아, 네, 형님. 그럼 말씀 대신 잘 전해주세요. 그래, 그래. 걱정하지 마. 당장 급한 것도 아닌데 뭐. 내가 동서 마음 잘 전달할게. 여행 다녀오시라고 돈까지 보탰는데 부모님께서 얼마나 고마워하고 계시는지 몰라. 그럼 여행 다녀와서 봐. 네, 뭐, 그럼 여행 잘 다녀오세요. 시부모님께 여행 잘 다녀오시라고 안부차 연락드린다고 하니 신우가 필사적으로 말렸습니다. 순간 왜 저러나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 뭐 그런가 보다 별 생각 안 하고 넘겼죠. 나중에 지나서 생각해보니 이게 큰 실수였습니다. 신우는 예정대로 3일 뒤 시부모님과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아니, 우리 부부는 떠난 줄만 알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평일 저녁 늦게 퇴근해서 저녁 준비하기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랑 밖에서 간단히 뭐 사 먹고 들어가려고 음식점으로 향하는데 낯익은 사람이 눈앞에 보였습니다. 자기야, 저게 어머님하고 아버님 아니야? 어? 어디? 그러네. 엄마하고 아빠인데? 아니, 제주도에 계셔야 할 분들이 왜 여기에? 음식점으로 향하는 길 앞에 시부모님께서 나란히 걸어오셨습니다. 놀란 우리 부부는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황급히 시부모님을 불렀어요. 어머니! 세아가! 이제 퇴근하니? 잘 만났다. 마침 너희 집에 가는 길이었는데. 우리 집이요? 아니, 제주도는 어쩌고요? 어? 제주도? 제주도라니 그게 무슨 소리니? 형님네랑 같이 제주도로 여행 가신 거 아니셨어요? 두 분 결혼기념일이라서 제주도 가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도통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구나. 결혼기념일이라고 너희끼리 돈 모아서 준 용돈만 딸한테 받았어. 그걸로 네 시아버지랑 같이 저녁 먹고 집에 가는 길에 너희 집이랑 가까워서 얼굴 보려고 갈까 했거든. 이것도 전해줄 겸. 오다 보니까 딸기가 맛있게 익었더라. 너희 딸기 좋아하잖니? 이거 집에 가서 먹으렴. 시부모 결혼기념일까지 챙겨줘서 정말 고맙구나. 어, 용돈이요? 그럼 그 제주도는요? 형님이 그러셨는데 어머니께서 제주도 가고 싶다고 하셨다면서요? 어? 내가? 글쎄 그런 말을 했던가? 그런 적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무슨 제주도니. 아유, 나는 귀찮아서 여행 같은 거 질색이야. 여행이랍시고 뭐하러 나가서 돈 쓰고 고생하니? 집이 최고지. 시어머니 말씀에 우리 부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 형님이 시부모님 모시고 같이 제주도 간다며 제게 돈 400을 받아갔는데 시부모님은 생전 처음 듣는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우리 부부는 영문 모른 채 서로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왠지 시부모님께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서로 입을 다물었어요. 그렇게 며칠 후 형님네가 제주도에서 돌아오는 날 우리 부부는 자초지정을 물으러 신우 집으로 향했습니다. 올케랑 네가 갑자기 무슨 일이야? 연락도 없이? 여행 잘 다녀왔나 궁금해서 왔니? 이것 봐라. 이거 제주도 면세점에서 산 원피스야. 이거 어때? 예쁘지? 나한테 완전 찰떡이지 않아? 누나,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엄마 아빠랑 같이 여행 간 거 아니라며? 어, 그걸 어떻게 알았어? 그럼 저희가 평생 모를 줄 알았어요? 형님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하실 수 있으세요? 거짓말은 무슨. 아니 같이 여행 가자고 했는데 두 분이 싫다는 걸 어째. 하는 수 없이 우리끼리 간 거지 뭐. 그걸 지금 변명이라 하세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았게요? 우연히 길에서 어머님이랑 아버님 만났어요. 두 분 제주도에 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계시던데요? 정말 말씀드린 거 맞나요? 아이 그렇다니까. 그럼 내가 거짓말이라도 한다는 거야? 옳게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 이상하게 만드는 재주 있다. 내가 누나를 모를까? 거짓말하지 마. 가족끼리 제주도 여행 가고 싶은데 돈 없으니까 괜히 부모님 핑계대면서 돈 마련한 거 아니야? 그렇게 거짓말해서 여행 가고 싶냐? 이게 진짜 누나한테 버릇없이? 올케 앞에서 그러면 내가 뭐가 돼? 네가 이러니까 올케가 날 우습게 여기는 거야. 형님, 제가 언제 형님을 우습게 여겼어요. 되려 여행 가려고 거짓말까지 한 건 형님이잖아요. 다 들통날까 봐 어머님, 아버님께 연락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올케, 괜한 오해하지 마. 내가 언제 거짓말을 했다는 거야? 생사람 잡는 것도 유분수지. 분명 엄마가 먼저 가고 싶다고 했고 막상 가져가니까 마음 바뀐 거라니까. 그렇게 못 믿겠으면 엄마한테 물어보던가. 우리가 물어볼 줄 몰라서 못한 줄 알아? 괜히 엄마랑 아빠 알면 속상해 하실까 봐 못 여쭤본 거잖아. 어떻게 누나란 게 생각 없이 구냐? 진짜 아내 보기 창피해서 얼굴을 둘 수 없어. 이 자식이 진짜 아까부터. 야, 옆에 네 아내 있다고 눈에 뵈는 게 없냐? 어디 누나한테 대들어. 너 있던 식으로 굴 거면 당장 나가. 글쎄 난 거짓말한 적 없으니까 나한테 따지지 말라고. 누구더러 거짓말했대. 기분 좋게 여행 다녀왔더니 다 잡치게 만들고 있어. 얼른 나가. 뭐가 이리도 뻔뻔한지. 형님은 다짜고짜 할 말이 없다며 저와 남편을 문 쪽으로 밀어서 쫓아냈습니다. 문을 쾅 닫고 곧이어 뭐라 우리 욕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우리한테 미안하다고 설명해줘도 모자랄 판에 적반하장으로 나오니 할 말을 잃었습니다. 별다른 사과를 받지 못한 우리 부부는 집으로 돌아와야 했고 남편은 제게 미안하다고 대신 사과를 전했어요. 내가 진짜 누나 때문에 못 살겠다. 자기한테 이런 꼴 보여서 미안해. 자기가 미안하기는 형님이 잘못한 건데. 누나가 사과 한마디 없이 저리 뻔뻔하니 나라도 사과해야지. 형님 원래 이렇게 거짓말 잘하셔? 솔직히 가족여행 가려고 어머님 핑계댈 줄은 상상도 못했어. 누나가 좀 그래. 옛날부터 툭하면 부모님께 얹혀가려고 했거든.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애인 줄 아나. 아무리 내 누나지만 이렇게까지 할 줄은 나도 몰랐어. 종종 사고는 치긴 했어도 자기한테까지 이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진짜 자기 얼굴 볼 면목이 없다. 괜히 누나 때문에 헛돈 쓰게 해서 어떡해. 아니야. 뭐 내 돈만 썼나? 우리 둘이 같이 번 돈인데. 그나저나 이 일 어머님 아버님께 비밀로 할 거야?
속상하시겠지만 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 이게 처음도 아니고 전부 다 잦은 사고 치셨다며. 나까지 속였는데 앞으로 더 하시겠지. 내 생각에는 어머님 아버님도 아셔야 하는 일이야. 그래야 혼을 내든 뭘 하든 하시잖아. 돈을 떠나서 형님도 잘못한 건 아셔야지. 그건 그래. 자기 말이 맞아. 이 사실 우리 부모님이 알면 자기 얼굴 보기 부끄러워하실 거야. 이게 무슨 망신이냐고 누나 잡겠지. 괜히 속상하게 해드리는 것 같아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누나 하는 짓이 괘씸해서 안 되겠어. 사과했으면 그냥 우리 선에서 덮고 지나갔을 텐데 이건 아니야. 그나마 누나가 아버지 무서워하니까 된통 혼나봐야 돼. 주말에 나랑 집에 가서 같이 말씀드리자. 신우가 사과만 했어도 우린 일을 크게 키울 생각 없었어요. 하지만 정신머리가 제대로 박혀있지 않은 사람이라 사과는 고사하고 뻔뻔함으로 일관했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제가 시부모님께 말씀드리자고 했고 남편 역시 동의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신우가 벌인 짓을 말씀드리려 남편과 시댁에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들어서자마자 우리 부부를 반기는 시부모님의 표정이 달갑지 않았어요. 집안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갔습니다. 엄마, 왜 그래? 어디 아파? 아유, 그냥 이것저것 신경 쓰여서 그래. 무슨 일 있어? 네 누나 때문에 내가 아주 제명에 못 살겠다. 누나가 무슨 사고라도 쳤어? 아니 그것이 나랑 네 아빠 없을 때 몰래 집에 와서 목걸이 팔집 한지고 뭐고 싹 다 털어갔어. 내 새끼가 훔쳐갔다고 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미치고 팔짝 뛰겠다. 네 아빠가 해준 팔찌도 있는데 이걸 어쩌면 좋니? 그게 정말이야? 누나가 확실해? 네 누나가 아니면 누가 훔쳐가? 확실해. 걔 아니면 가져갈 사람이 없어. 도둑 든 거라고 해도 다른데 어디 건든 흔적이 없잖아. 귀신같이 패물함 있는 곳을 어떻게 알고 싹 가져가냔 말이야. 아버님은 소파에 앉아 깊은 한숨만 내쉬셨고 어머니는 남편을 붙잡고 하소연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우리 부부는 제주도 사건을 어떻게 털어놔야 할지 막막하더군요. 그 순간 남편이 뭔가 결심한 듯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우리도 누나 때문에 왔어. 이런 상황에 더 보태서 죄송하지만 그래도 알 건 아셔야지. 뭐? 아니, 걔가 너희한테도 무슨 짓을 한 거니? 놀라지 말고 들어. 누나가 글쎄. 남편은 신우가 우리에게 벌인 짓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말을 듣는 내내 시부모님의 표정은 전보다 더 심각해졌어요. 땅이 꺼지라고 한숨을 내쉬던 아버님은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가셨고 어머님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으셨습니다. 아이고, 이 미친 것. 그 나이 먹고 내 팸을 훔쳐가는 것도 모자라서 너희한테 그런 거짓말까지 하고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구나. 세아가 내가 네 얼굴 볼 면목이 없다. 미안해서 어떡하니. 어머니, 못난 자식이 지은 죄 내가 사과하마. 그것도 딸이라고 낳아놓고 미역국을 먹었어 내가. 아유, 그놈의 개집애 때문에 며느리한테 이게 무슨 망신이야. 아이고. 어머니는 며느리 얼굴 볼 낯짝이 없다며 신우를 원망하셨고 아버님은 우리가 갈 때까지 방에서 나오지 않으셨어요. 아버님 역시 제 얼굴 보기 부끄러우셨겠죠. 이 일이 있고 나서 신우는 제게 경계 대상 1순위가 되었습니다. 그 밖에 시댁에서도 신우 출입 금지령이 떨어졌어요. 마음을 강하게 잡수신 건지 비밀번호도 싹 바꿨고 신우가 찾아와서 문 두드려도 절대로 열어주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은 신우가 저와 남편에게 전화해서 시댁 비밀번호 아냐고 물었지만
우리 부부 역시 알려주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신우는 가족끼리 따돌리냐고 너무한다고 삐져서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나날이 이어지면서 어느덧 2달이란 시간이 흘렀을까. 오랜만에 신우한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올게 나야. 잘 지냈어? 네, 형님. 오랜만이네요. 저희는 잘 지냈어요. 하긴 잘 지냈겠지. 대놓고 사람 따돌렸으니 얼마나 좋을 거야, 그래? 형님, 그건 따돌린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었어요. 어머님께서 비밀번호 알려주지 말라고 하도 신신당부하셔서 말씀 못 드린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셨어요? 우리한테 거짓말 안 하고 어머님 폐물에 손 안 댔으면 출입금지 당할 일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 자초한 일이다, 뭐 이거야? 솔직히 그렇잖아요. 야, 인제 보니 옳게 할 말 다 하는 성격이구나. 하고 싶은 말 못하고 꾹 참는 성격인 줄 알았더니 조곤조곤하게 할 말 다 하네? 오케이, 좋아. 그럼 나도 앞으로 제대로 대해줄게. 내가 너무 착한 신우였다. 그치? 형님, 됐고 용건만 말할게. 옳게 나랑 오래 통화하기 싫잖아. 나도 마찬가지거든? 곧 있으면 우리 엄마 생신인 거 알지? 며느리 되고 처음 맞이하는 시어머니 생신이니까 거하게 한번 준비해보라고 전화했어. 어머님 생신상을요? 안 그래도 어떻게 하고 싶은지 여쭤봤어요. 어머니께서는 다 같이 외식하자고 하셨는데요. 외식은 무슨? 우리 엄마가 이렇게 며느리 눈치를 본다. 혹여라도 아들한테 잘 못해줄까봐 하고 싶은 말도 제대로 못하고 아마 속으로 생신상 차려주길 바라실걸? 내가 딸인데 엄마 속을 모르겠어? 잔말 말고 상다리 부러지게 생신상 차려두려. 좋아하실 테니까. 글쎄 외식하자고 하셨다니까요? 옳게. 왜 이렇게 사람 말을 안 들어? 신우가 하라면 하는 거죠. 어디서 토를 달아. 여태까지 생신이라고 외식한 적 없어. 집에서 가족들끼리 모여 밥 한 끼 하는 게 다였다고. 내가 엄마한테 점수 따라고 이렇게 도와주면 고맙습니다 할 것이지. 어디서 따박따박 말대꾸야? 나 분명히 말했어. 생신상 차리라고. 내 경고 무시하지 마. 오랜만에 전화해서 어머니 생신상을 차리라니. 신우는 경고라며 으름장을 놓더니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쫄아서 생신상 차릴 줄 아나 본데 저를 계속 만만하게 보는 것 같았어요. 신우 말 무시하고 시부모님과 우리 부부 이렇게 넷이서만 비싼 음식점에 가서 거하게 외식했습니다. 그리고 식사하면서 신우 이야기를 슬쩍 꺼냈죠. 어머니, 얼마 전에 형님께 전화 왔었어요. 아니, 걔가 너한테 왜? 또 무슨 이상한 소리 하든? 다짜고짜 어머니 생신 때 외식하지 말고 생신상 차리라고요. 여태까지 외식 안 하고 집에서 같이 식사했다면서 저한테 상다리 부러지게 차리라고 하셨어요. 이게 또 쓸데없는 소리를 했네. 아유, 신경 쓰지 말렴. 생신상은 무슨, 여태까지 집에서 식사했으니 이런 날 모처럼 외식하는 게 더 좋지. 지가 뭐라고 생신상을 차리라 말아야. 하여간 내 속으로 나왔지만 그 속을 알다가도 모르겠어. 몇 달 동안 가족한테 무시당하니까 괜히 멋쩍어서 튀려고 그런 거니까 그냥 무시해. 어머니, 정말 외식하는 게 더 좋으신 거죠? 형님 말씀대로 집에서 식사하시는 걸 더 좋아하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외식하는 게 더 좋지. 집에서 식사하면 뒷정리는 누가 하라고. 지가 도울 것도 아니고 새하기만 고생이지. 이렇게 좋은 곳에서 만난 거 먹으니까 난 좋기만 하다. 그러니 걔 말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오늘도 집으로 오겠다는 거 꼴 보기 싫어서 오지 말라고 했다. 생일날 괜히 속만 뒤집히지. 어머님 속을 잘 알기는 개뿔. 제 예상대로 어머니는 신우욕을 실컷 하며 맛있게 식사하셨습니다. 어머님의 태도에 그럴 줄 알았다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화기애애하게 식사했습니다. 그렇게 어머님의 생신은 밖에서 외식한 후 용돈 드리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집에서 남편과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느닷없이 신우가 집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옳게!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내가 외식하지 말고 직접 생신상 차려드리라고 했지. 그게 그렇게 하기 싫지? 귀찮아서 외식으로 때운 거냐고! 네가 뭔데 내 엄마 생일을 귀찮게 여겨? 형님, 갑자기 쳐들어와서 그게 무슨 막말이에요. 제가 언제 귀찮아 했다고요. 귀찮아 했잖아. 그러니까 생신상 안 차리고 외식으로 때운 거 아니야? 내가 네 속을 모를 것 같아? 내가 경고했지. 우리 엄마 생신상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드리라고. 내 말 무시하고 네 멋대로 굴었네? 너 내 성깔 잘 모르는 모양이구나. 내가 너한테 거짓말하고 여행비 뜯어냈다고 사람을 아주 개무시하나 본데. 잘 들어. 나 네 시누이야. 어디서 까불어? 제가 언제 까불었어요? 누나, 왜 이래 창피하게? 그만두고 돌아가. 괜히 와서 시비야? 넌 조용히 해! 누나 말하는데 어디서 끼어들어? 아주 집안 꼴 잘 돌아간다. 동생이고 올케고 누나 무서운 줄 모르고 기어오르는 그것 봐. 안 되겠어. 야, 너 이혼해. 며느리라면 생신상 차리는 거 당연히 해야 할 도리야. 그것도 못하는 애랑 뭐하러 같이 사니? 네가 뭐가 아쉬워서? 나 처음부터 얘 마음에 안 들었어. 당장 이혼해. 누나가 뭔데 이혼하라 말아야. 쉰소리 그만하고 집에 가라고. 이게 자꾸 누나한테 까불어? 누나가 이혼하라면 하는 거지 뭔 말이 이렇게 많아? 너 평생 저렇게 되먹지 못한 애랑 살 거야? 누나가 대신 나서서 네 인생 정리해주는 거니까 넌 잠자코 있어. 야, 넌 뭐하고 서 있어? 빨리 네 집 챙겨서 나가. 내 동생 집에서 꺼지라고. 신우는 뭐에 미친 사람처럼 주변에 보이는 걸 집어들어 다짜고짜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미친 사람처럼 악에 받쳐서 날뛰는데 덜컥 겁이 날 정도였어요. 남편은 신우 말리기 급급했고 저는 서둘러 안방으로 피신했습니다. 까딱하다가는 신우한테 잡혀 머리털 죄다 뽑힐 것 같았어요. 거실에서는 남편과 신우의 실랑이 소리가 계속 들렸고 저는 서둘러 정신을 차렸습니다. 주머니 속에 넣어둔 핸드폰을 꺼내서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죠. 아가, 무슨 일이니? 어머니, 지금 큰일 났어요. 지금 형님이 집에 쳐들어와서 저한테 막 이혼하라고 난리예요. 뭐? 아니, 그게 갑자기 웬 이혼 타령이야? 어머님 생신 때 상다리 부러지게 생신상 차리라고 했는데 제가 무시하고 외식했다고 저래요. 그만하라고 했더니 갑자기 뭐에 홀린 사람처럼 물건 집어던지고 때리려고 달려드는데 남편이 겨우 막고 있어요. 어머니, 지금 우리 집으로 급히 와주세요. 어머니 오셔야 할 것 같아요. 저 형님 때문에 너무 놀라서 정말 이혼해야 하나 싶어요. 앞으로 형님 보고 싶지 않아요. 대체 제가 뭘 잘못했다고 저러는지. 뭐야? 가만히 있으라고 했더니 기어이. 아가, 우선 진정하고 기다리렴. 내가 금방 가마. 시어머니는 알겠다며 전화를 끊으셨고 저는 안방에서 거실 소리를 들으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계속해서 신우를 말리고 있었어요. 아이, 누나! 진짜 왜 그래? 미친 거야? 작작 좀 해. 이거, 내가 아주 저거 버릇을 고쳐놓을 거야. 가만히 있으면 저게 계속 날 물러본다니까? 아내가 언제 누나를 물러봤다고 그래? 진짜 모르겠어? 저게 엄마랑 내 사이를 살살 이간질하고 있잖아. 넌 내 동생이란 게 그것도 모르고 전혀 꼬드김에 넘어가냐? 이거 나 이 자식아! 네가 지금 날 말리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안방에서 듣고 있는데 가관이더군요. 되지도 않는 소리로 악을 쓰면서 발악하는데 진짜 정신이 어떻게 된 건지 소름이 쫙 돋을 정도였습니다. 남편은 그런 신호를 온몸으로 막으며 이리저리 진땀 흘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을까요? 드디어 시어머님과 아버님이 구세주처럼 등장하셨습니다. 너 이게 뭐하는 짓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반가웠던 저는 서둘러 안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그러자 신우가 한껏 열받은 표정으로 저를 노려보며 소리쳤어요. 네가 우리 엄마 불렀어?
저 여우 같은 년. 안방에 숨은 이유가 이거였구나. 엄마 불러서 막아볼 생각인가 본데 어림도 없어. 아무리 좋은 시어머니라고 해도 내 엄마야. 네 편 들 것 같아? 엄마, 잘 왔어. 저거 당장 이혼시켜. 엄마가 오냐오냐 예뻐해주니까 아주 뭐라도 된 것처럼 까부는데 도저히 못 참겠다고. 시어머니가 한 공간에 있음에도 이미 눈 돌아간 신우는 무서울 게 없었습니다. 아무렇지 않다는 듯 고래고래 소리쳤어요. 그때 잠자코 지켜만 보시던 시아버지께서 다가와 신우의 뺨을 치셨습니다. 아빠, 지금 나 때린 거야? 그래. 대체 언제까지 부모 속 썩일 참이냐? 어디까지 부모 얼굴에 먹칠할 거야? 호적에서 파버려야 정신 차릴 거냐? 아니, 날 왜 때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누나로서 동생 아내한테 이러지도 못해? 저게 먼저 내 말 안 듣고 까불었다니까. 왜 아빠는 전혀 말만 듣고 이래? 시끄러워. 참만 말고 너 당장 따라 나와. 엄마까지 왜 그래? 내가 뭘 잘못했다고? 엄마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며느리가 딸보다 좋을 수 없어. 내가 엄마 딸이라고. 그런데 왜 나보다 전현을 더 이뻐해? 먹을 거 좋은 거 다 있으면 다 전현 주고 난 찬밥 신세잖아. 어떻게 딸한테 이리 매정할 수 있어? 비밀번호까지 바꾸고 무시하는 것도 유분수지. 내가 엄마한테 얼마나 상처받았는 줄 알아? 그래도 난 엄마라고 꾹 참았어. 그래서 엄마 생신날 직접 생신상 차리라고 했단 말이야. 엄마 생각해서. 누가 그딴 생각해달래? 네 멋대로 그러놓고 엄마 사람한테 화풀이야. 애초에 네가 우리한테 한 짓은 생각 안 하니? 그동안 너 키우면서 내 속이 얼마나 썩어 문드러졌는 줄 알기나 해? 나이 1살 먹으면 나아지겠지. 1살 더 먹으면 철들겠지. 기다린 게 수십 년이야. 결혼해서 애까지 있는 년이 왜 이렇게 어미 속을 몰라? 그래도 내가 딸이잖아. 우린 가족이고. 아무리 속썩이고 힘들게 해도 가족인데 그 정도는 이해해줘야지. 아무리 가족이어도 너처럼 막 나가면 품어주기 싫다. 이참에 네 아빠한테 호적에서 확 퍼버리라고 할 거야. 엄마! 시모의 호통에 신우는 한풀 꺾이는 듯 하더니 이내 또라이 눈빛을 재장전하고 저를 노려봤습니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너 아니었으면 내가 이런 꼴 당하지도 않았어. 당장 이혼해. 너 이혼 안 하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매일매일 찾아와서 못 살게 줄줄 볶을 거라고. 신우가 다시 한번 제게 달려들려고 자세를 취하자 시어머니가 재빨리 그런 신우의 머리채를 낚아챘습니다. 그리고는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사정없이 흔드시더니 제 앞으로 질질 끌고 오셨어요. 이혼은 무슨 얼어 죽을. 네가 뭔데 잘 사는 애들한테 그딴 소리를 찌꺼려? 미쳐도 곱게 미쳐야지. 너 당장 새아기한테 사과해. 안 그러면 오늘 너 죽고 나 죽는 줄 알아. 엄마 이거나. 제 앞에서 지금 뭐 하는 거야? 내 엄마면서 누구 편 들은 건데? 네 엄마 안 해. 못돼 먹은 딸. 엄마 할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내가 너 때문에 동네 창피해서 얼굴 들고 다닐 수가 없어. 어릴 때부터 사고란 사고는 다치더니 새아기한테까지 이런 모습 보이게 하니? 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너 같은 딸을 낳아서 고생해야 되는데. 네가 사고 칠 때마다 뒷수습하는 것도 지쳤어. 이제 우리 부모 자식 간에 영 끊자. 엄마! 당장 사과해. 새아기한테 잘못했다고 싹싹 빌란 말이야. 안 그러면 네 아빠랑 나 호적에서 진짜 너 파버릴 거야. 내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라도 망나니처럼 산다면 버리는 게 싸다. 내가 널 못 버릴 것 같아? 당장 사과하라고! 시어머니의 불같은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늘 고상하고 인자하셨는데 신우를 단숨에 제압하시는 힘이 엄청나게 놀랐어요. 제가 다 바짝 긴장할 정도였습니다. 신우는 억울한 눈빛으로 어머니를 쳐다봤지만 어림없었어요. 정말 인연끈을 각오하셨는지
시모의 눈빛은 매섭게 빛났습니다. 그러자 신우가 어느 정도 꼬리를 내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안해, 올케. 신우가 작은 목소리로 사과하자 그제야 어머니는 잡고 있던 머리채를 놓았습니다. 그리곤 근엄하게 말씀하셨어요. 너 앞으로 새아기 앞에서 얼씬도 하지 마. 한 번만 더 연락하거나 얼굴 들이밀었다가는 요절날 줄 알아. 너같이 망나니 같은 딸 없는 게 백배 천배 나아. 너 없어도 아쉬울 거 하나 없고 내 아들하고 며느리만 있으면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진짜 부모 자식 간에 영 끊고 싶거든. 새아기 앞에 나타나라. 너 때문에 이혼한다 어쩐다 말 한마디라도 나오면은 넌 그날 즉시 집안 호적에서 파낼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어머니의 불호령에 잔뜩 기가 죽은 신우는 눈물만 훌쩍였습니다. 그리고 이내 시부모님을 따라서 밖으로 나갔어요. 미쳐 날뛰던 신우 때문에 뭐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이 쏙 빠진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시부모님께서 깔끔하게 상황 정리해 주셨길래 망정이지. 만약 그러지 않았다면 정말 큰일 났을지도 몰라요. 피까지 봤을 정도로 눈이 횟가닥 돌아서 달려드는데 지금 생각해도 소름 끼치네요. 아무튼 그 일 있고 난 뒤로 신우는 제 앞에 두 번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는 여전히 시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며느리고요. 시부모님 나중에 돌아가신 후 신우가 제게 해코지 할까봐 재산 상속까지 손을 써두신 상태입니다. 그 덕에 신우는 제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든든한 지원군인 시부모님 덕에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지만 그래도 신우가 조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시부모님께 잘했으면 싶네요. 부모가 언제까지 자식 곁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형님, 나중에 두 분 돌아가시면 후회하지 말고 제발 좀 잘하세요. 그럼 저는 이것으로 제 이야기 마칩니다. 지금까지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